2016 선교한국이 지난 1일부터 전 세계 42개국 선교단체에서 2천여 명의 참석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현지 시간 8월 5일에 개막되는 2016 브라질 올림픽 206개국이 참여해 306개 경기가 치러지는 이번 2016 브라질 올림픽 개막전 분위기는 어떨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9월 말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으로 파파라치 학원이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익신고 포상금을 노린 포상금 파파라치,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만 그중 청소년 사역 목회자의 스캔들은 또 한 번 참담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삶으로 거울이 되어줘야 할 텐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교대회인 선교한국대회가 16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로 예비 선교사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예비 선교사가 긴장된 모습으로 파송된 국가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현지 검색 요원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기도 하고 가방에 마약을 살짝 집어넣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실시된 2016 선교한국대회 위기체험 훈련입니다. 진행요원으로 봉사하는 이들은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로 예비 선교사에게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품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는 등 선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질을 가르칩니다. 그런즉 우리도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세종대에서 진행된 선교한국 2016 대회에는 이 밖에도 42개 선교단체가 참여해 청년들에게 국가별 사역 내역과 자격 조건, 훈련과 파송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선교사역 박람회가 열려 예비 선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In my country, Christianity is suffering there. I can see how Christianity is growing and, Christianity is growing so fast in China. But I can see the different pictures of Christianity and that give me a very good view to see how, Christianity is overall growing. 조이선교회가 주관하고 선교한국 2016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여 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인 선교단체 청년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실제 선교단체와 밀도 있는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열린문교회 김용훈 목사와 프론티어스 이미듬 선교사 등이 오전 주제 강의에 나서며 WGA 커크 프랭클린 총재, 톰린 어바나 디렉터 등이 저녁 성경 강회와 집회의 강사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는 개별 선교단체들, 다양한 선교단체들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묻고 답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명들어서 나중에 후속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선교 박람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8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선교 이슈를 세대별 강사가 토론을 통해 풀어내는 글로벌 미션 트렌드와 세계를 위한 기도 프로그램인 기도의 벽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에콰도르 지진 피해 구호금 전달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60명이 사망하고 5만 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주민 52만 명이 피해를 입고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협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과 공동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후원금 5만 달러를 액트얼라이언스에 전달했습니다. 액트얼라이언스는 후원금을 통해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거처 주거시설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액트얼라이언스 안누프 수쿠마란 아시아 담당자는 한국교회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이번 관심이
재해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성들이 너도 나도 다이어트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중국이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는 건 소셜미디어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영상은 젊은 여성들에게 외모를 가꾸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Having the perfect body weight is the dream of every modern Chinese girl. Every girl knows the truth. Inner beauty is somewhat important. However, most people believe good-looking girls are still more popular. Chinese social media weight loss contests inspire young female millennial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eight. The contests require them to use printing paper as a way to measure excess body fat. Christian health expert Dr. Sun Liang strongly opposes this type of behavior. He's worried it could create potential health issues for young females, such as anorexia and other eating disorders. A 2009 study found that eating disorders are prevalent among large Asian countries. Most of them habitually use laxatives to lose weight. The practice is spreading among college women, with 43% of them now identified as at risk for an eating disorder. On one hand, the debate regarding body images is more likely to go on for a while. On the other hand, majority of the Chinese women believe that society should not pressure anyone to change their bodies. The good news is more Chinese health experts will continue to educate Chinese millennials on this critical matter. 其实锻炼不单单是身体。 I'm going to invite more Christian health experts to join this mission. We need to see ourselves as the way God sees us. We are perfectly made in His image. All women are beautifully and fearfully made.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 현지 시간으로는 8월 5일 시작하는 2016 브라질 올림픽. 우리 선수들도 이미 브라질에 도착해서 현지 적응 중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올림픽 열리는 브라질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란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지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올림픽이 시작되겠습니다. 드디어 브라질 시간으로 8월 5일 오후 8시에 리오에 있는 마라카냥 축구 경기장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육상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축구의 나라답게 축구 경기장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6개국 1,500명 정도의 선수단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여 28개국 종목에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게 될 것입니다. 네. 한국 선수들도 이미 리오에 입성하여 현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입장표는 약 24만 표라고 하는데요. 전체 약 75% 정도만 판매되었어요.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서인지 아직까지는 관광객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성화 봉송이 이루어졌는데요. 성화가 봉송되는 거리에 구경 나온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올림픽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카 바이러스 위험은 가라앉았나요? 그나마 겨울철이라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카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빈민층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기는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리오 올림픽은 지우마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받는 바람에 테메르 부대통령이 그 직무대행으로 개막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국가 원수 부재인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혼란으로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선수들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지 교민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오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교민이 많은 상파울과 리오는 자동차로 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인의 중심으로 응원팀을 꾸려서 우리나라 선수단들을 응원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개신교 쪽에서도 전 세계에서 모이는 만큼 선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밖에서 전도지와 예수영화 DVD를 배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위험 부담도 높고 치안도 불안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 소식도 간간히 들리고 있는데요. 모쪼록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폐막까지 보름 정도 열띤 경기를 보여줄 선수들. 선 기자님 말씀대로 무엇보다 부상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선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파파라치 업계와 법률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포상금 파파라치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법 행위를 추적한다지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인해 부작용도 예상되는데요. 포상금 대박을 노리는 파파라치 학원.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김영란법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김영란법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 이걸 이제 일명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이제 부정 청탁이 있거나 네. 금품을 수수했을 때 네네. 이제 공직자들의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네. 결국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대가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받아도 된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네.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무조건 규정입니다. 처벌한다. 예. 네. 근데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령 그 식사 대접일 때는 이제 3만 원 네. 초과되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이제 있을 때는 처벌하죠. 네네. 그다음에 선물일 때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 근데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하면 결국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처벌하고요. 네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네. 상한액을 정해놨어요. 1회에 네. 100만 원을 금품을 주면 처벌하고 또 1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연간 합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이 처벌합니다. 네. 형사처벌.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영란법에서는 이 포상금제도, 보상금제도가 있어요. 네네. 보상금이 20억이나 되고 포상금이 최대 2억까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파라치 학원들이 네. 상당히 많이 만연하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파파라치 학원이 결국 파파라치 학원에 대한 그 수익 창출이 네. 한 30%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학원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건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통 뭐 이런 지하철 같은 데 가도 네네. 안정적 고수익 보장 파파라치 학원 전단지도 많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파파라치들이 쓸 수 있는 그 펜 카메라 같은 것도 뭐 몇십만 원에 판매한다든지 해서 네네. 실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네네. 이제 앞으로 더 진행해 봐야 알겠죠. 저는 사실 이런 게 학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파파라치 사진 네. 또 기타 자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게? 그 파파라치라는 것은 이제 몰래 찍는 거죠. 네네. 말하자면 몰래 찍는 거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가령 녹취를 해도 네. 같이 본인이 함께 있을 때 녹취는 증거 능력이 있는데 네네. 도청을 하면 이제 결국은 증거 능력이 없죠. 아. 이걸 이제 독수독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네네. 독나무의 열매는 결국은 독이 있으니까 먹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네네. 능력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도찰이지 않습니까? 네네. 몰래 찍어서 그렇죠. 결국 제출하는 네. 거니까 이런 도찰의 경우에는 증거 네네. 능력이 없습니다. 아, 인정하지 않는군요. 예. 근데 그건 형사소송법상의 얘기고 네네. 이것을 결국은 이제 도찰한 걸 가지고 결국 신고를 했을 때 네네. 이걸 참고용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 그리고 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도찰이기 때문에 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어요. 남아있죠. 예. 자, 아예 직업으로 할 만큼 이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네. 뭐 흔히들 보면 네. 뭐 광고도 많이 나와 있고 네. 또 파파라치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를 또 판매하기도 하고 네네. 실제적으로 파파라치 학원 시장이 약 30%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파파라치들이 불가피한 게 네네.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직원 갖고는 네.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를 이렇게 모두 적발해낼 수는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가 네. 공직자뿐 아니라 뭐 학교 교직원 또는 뭐 언론인 또 뭐 유관단체 직원들 네네. 이 굉장히 많아서 이 대상자가 약 400만 명쯤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 400만 명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네. 금품을 수수할 때는 형사처벌하는데 네네. 이 금품을 주거나 또는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도 일반 국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국은 그 은밀하게 일어나는 부정청탁 또 이 부정청탁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한테서 그렇죠.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 법이 네. 수사에 의해서 찾는다는 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의사회가 이제 또 실제적으로는 정의사회이기 때문에 정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정의사회가 아니라 네. 정이 흐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친척이나 누가 뭐 좀 공무원 됐다고 뭐 부탁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그렇죠. 욕먹고 앙따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 동기가 거절에 명확한 동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걸 내가 봐줄 수는 있는데 이걸 봐주게 되면 나도 처벌받지만 당신도 처벌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가는데 이 법이 그런 데 역할을 많이 할 걸로 보고요. 실제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네네. 사실 쉽지 않아서 이 파파라치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들썩임은 법률 시장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법률 시장에서도 이제 뭐 이 파파라치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위법이냐. 네. 가령 뭐 초등학교 뭐 선생님들도 전부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수행평가 좀 잘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거나. 네네. 그 이제 부정청탁이죠. 그렇죠. 뭐 또 무슨 뭐 커피 한 잔을 뭐 사준다든지. 네. 그 부정청탁을 하면서 이제 뭘 사주는 거죠. 그건 대가성이 있는 거죠. 네네네. 이게 다 형사처벌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담임 말고 네. 작년 담임한테 가서 작년에 뭐 고마웠다 그러고 뭐 주는 거 그거는 또 이제 대가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이번 담임은 대가성이 있고 작년 담임은 대가성이 없느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가성 부분은 이제 형식적으로 네네. 그 사람 공무의 직무에 관한 일에 관한 것이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번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를 또 실질적인 부분까지 봐서 네. 형식적 실질적 부분을 다 봐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건 판례로 나와야 되니까 아직
잘 판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 심지어 언론사도 사보를 만드는 기자들도 다 언론사로 보고 있어요. 네. 그냥 회사 사보 기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시범 케이스로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네. 무조건 청탁은 받지 말고 무조건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이제 기류들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률 시장에서도 어느 부분이 직무 연관성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김영란법에 결국 저촉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들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도 이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무 이제 권한이 낮을수록 일용 노동 정도 식으로 아주 그냥 권한이 아주 낮은 그런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상당히 좁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범위만 갖고 있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정말 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현재는 좀 애매하죠.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지만 아직도 판례가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아귀는 피해가야 되니까 부정청탁은 받지도 말고 또 해도 처벌받아 하지도 말고 금품 수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사회가 정착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위헌 여부 심사에서 이제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부터 시행될 텐데 개정 법안도 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350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350. 네, 350. 이게 이제 3위 식사 3만 원 초과되는 식사를 먹지 말아라. 직무 이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또 5만 원은 선물, 5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다음에 10만 원 경조사 때는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형사처벌되니까.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이제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결국은 350이라는 게 특히 문제되는 게 식사는 뭐 3만 원짜리 식사들도 꽤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이 5만 원짜리 선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한우 농가라든지 뭐 화해 단지라든지 뭐 여러 군데는 뭐 화환도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런 농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350 이것은 언제 때 얘기냐면 2003년도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미 이 기준이 있었어요. 한 10년이 넘었네요. 10년 넘었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도 많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시행령에다 이제 결국은 9월 28일부터인가요?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높이는 게 지금 어렵다면 바로 처벌하거나 이러지 말고 계도 기간이라도 좀 줘서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든지 유예 기간을 좀 주고 그런 후에 정착되는 걸 봐서 이 5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한 1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네, 원래 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 이것만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과 병원에서 일단 결핵 감염 환자가 발생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염되는 경로를 철저히 차단해야겠고요. 다시 한번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